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나라들이 생긴다고 그랬죠. 중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바람 부는 날에도 꽃은 피고, 자, 어떤 나라들이 생겼을까? 자, 보겠습니다. 고조선 망했어요. 자, 고조선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간 나라. 자, 따라해 볼까요? 부여. 부여 사람 중에 주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몽이 내려와서, 자, 보세요. 여기 백두산, 여기 흐르는 강이 압록강. 압록강 근처에다가 나라를 만들었으니 요 나라가 따라해보죠. 고구려. 옛날에는 고구려를 고구려, 고려 혹은 구려 이렇게도 불렀어요. 나중에 왕건이 나라를 만들면서 이름을 고려라고 그러죠. 그건 요 고려의 뒤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주몽의 자식이 있어요. 이게 참 전설인데, 이 주몽이 소선호란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소선호한테 그 전남편 사이에 자식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비류, 형인 비류하고 동생인 온조가 있었어요. 근데 주몽은 자기 자식들처럼 잘 키우고, 이 아빠 하늘나라 가면 이 고구려 니네끼리 나눠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이. 하면서 좋아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주몽에 감춰놨던 자식이 고구려로 찾아왔으니 이게 바로 유리라는 사람이에요. 고주몽은 부여에 있을 때 또 다른 여인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임신 중이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칼을 부러뜨려서 줬어요. 뱃속의 아이가 여자이면 당신이 알아서 키우고 남자이면 이 반쪽짜리 칼을 가지고 날 찾아오라 하시게. 그리고 바람처럼 떠난 거죠. 나쁜 사람. 젊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담고 있는데 건장한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뭘 들고? 반쪽짜리 칼을 들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네가 그 뱃속의 아이, 어머 딱 맞네 아들아,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적장자가 나타났으니까 얘들은 이제 못 물려봤잖아. 짜증나가지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비류하고 온조가 고구려에서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요. 그래갖고 남쪽으로 와서 서울 근처로 왔습니다. 그래갖고 여긴 형인 비류는 인천으로 가서 미추홀에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금방 망하고, 여기는 동생 온조가 오늘날 서울시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근처에다가 나라를 만들어. 10명의 그 관리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십제라고 그래요. 그 십제가 백제의 시작인 거죠. 근데 백제는요, 하여튼 뭐 백제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백제가 시작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백제 말고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이제 이미 마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추정컨대 고조선 때 왜 그 위만한테 쫓겨난 그 준왕이 있죠. 그 사람이 마한의 왕이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마한이 있었고, 요게 이제 진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요 가운데 변한이라는 나라가 있으니 요게 몇 한이에요? 요게 3한이고, 여기에는 이제 그 오늘날 함경도 지역에 이제 옥저라는 나라, 강원도의 동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음 같아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칠국 시대라고 부르면 좋겠지만, 칠국이 아닌 게 마한이 54개 소국의 연합국이야. 변한이 12개, 진한이 12개 소국의 연합국이야. 얘네만 70개야. 너무 많죠? 그래서 옛날 교과서에는 나라가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열국시대라고 불렀고, 오늘날 교과서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조선 다음 시대, 삼국시대 이전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재편되는 게 어떻게 재편되냐, 이제 삼국시대로 가야죠. 이 북쪽은 누가 재편하냐면 여기는 고구려가 다 재편합니다. 군사강국이죠. 이 옥저는 왕이 없어요. 동해도 왕이 없고. 왜? 고구려한테 시달리니까. 옥저는 추수감사절을 안 해. 왜? 이 가을만 되면 고구려가 다 뜯어가거든. 이때 그 옥저의 군장을 세금 걷어오는 관리를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로 앉힌 다음에 천리길을 이구지구 가서 바쳤다는 거예요. 비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그런 거야. 옥저야, 뭐 이게 갖다 바치냐, 같이 살자. 그러면서 먹어요. 동해 이리 와. 동해도 먹어요. 아버지 모실게요. 부여도 먹어. 그러니까 북쪽은 고구려가 다 먹었죠. 자, 그럼 이제 요 마한은 어떻게 되느냐? 백제는 처음에 마한 54개 소국 중에 제일 변두리 국가였어요.
여기서는 원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이거였거든. 목지국. 거기서만 왕이 남았는데 십제가 백제로 이름을 바꾸고 마한을 통일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진이라는 나라는 경주에 사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 사라라고도 불리는 나라가 세상에 여기는 진안을 통일을 해요. 요게 신라가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변한만 남았어요. 변한은 12개에서 6개로 다시 재편된 뒤에 끝까지 6개를 유지해요. 이게 그 유명한 육가야 연맹이에요. 그럼 이건 지금 통일국가가 안 된 거죠. 이래서 가야가 고대국가 안에 못 들어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고대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선사시대 다음이 고대국가거든요. 근데 고대국가는 4가지 조건을 완성해야 고대국가라고 불러요. 첫 번째는 왕권이 강화돼서 왕위가 세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불교를 수용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 번째가 법령, 율령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 그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토를 확장해야 돼요. 근데 이 4가지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한 건 고구려, 백제, 신라뿐이야. 왜? 통일 왕조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가야에서 철이 그렇게 많이 나왔대요. 근데 이때 철이 많이 나왔다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기름 터진 산유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날 여러분들 그 미군에서 실제 아이언맨 수트 만들고 있는 거 아세요? 수트를 만들고 있어요. 철갑 수트인데 이게 무거운 것도 들고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거든요. 그게 기술력의 집약체잖아요. 이 당시 기술력의 집약체가 철갑기병이라고 철제 갑옷을 두르고 말에도 갑옷을 씌워서 적의 화살이나 칼이 뚫지 못하게 하는, 이게 그 당시 아이언맨 수트인데 철갑기병을 최초로 만든 나라예요. 그걸 따라한 게 고구려야. 그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조건이 또 바닥 끼고 있으니까 무역에도 좋아. 너무 좋죠. 근데 왜 고대 국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제 신라한테 그렇게 시달리다가 분할 점령되느냐? 통일, 단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가야는 고대 국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를 고대 국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